배우가 연기한 수많은 캐릭터들이 하나의 세계관에서 살고 있다면 송강호 필모그래피 하나로 모아보기 멀티버스 송강호 편 지금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 호기롭게 깡패짓이나 하고 다니는 송강호. 너 나를 몰라? 알아요. 저씨 그럼 알면 인사를 해야지 저씨고 왜 인사 안 해 이 새끼야? 응? 근데 셔츠 되게 눈에 띄는데? 쌈박질은 필수! 사람 하나 땅에 묻어버리는 건 일상입니다. 요놈이지 요놈이. 어우. 하지만 인류가 되고 싶었던 그는 보스를 배신하고 부하들과 그의 차를 습격합니다. 헤이, 완전 조져버리는데요? 한국판 조커가 따로 없습니다. 씨발놈들 어디 숨었어 이 씨새끼들. 씨발놈들아. 이야, 여기 완전 쌍욕 맛집인데? 하지만 그래봤자 또 다른 보스 밑에 따까리일 뿐. 그럼 그가 인류가 되기 위해 새로 선택한 방법은 도강파의 보스를 죽이고 최고의 킬러가 되는 것. 근데 이건 허술합니다. 이렇게 긴장감이 없을 수가. 그렇게 계획은 처참하게 폭망하고 송강호는 재기를 꿈꾸며 불사파를 꾸리고 지옥훈련에 돌입합니다. 부하들 정신개조를 위한 일장 연설도 빠뜨릴 수 없는데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헝그리 정신에 관해서야. 헝그리. H-U-N. 에이, 그럼 그렇지. 현종아게도 라면 먹고 라면만 먹고도 육상에서 금메달 3개 실었다고. 현종아는 탁구 선수인데 뭐라는 거야. 임춘혜입니다, 형님. 아이고, 넌 이제 죽었다. 내 말 잘 들어. 내가 듣고 있어. 내가 현종아 그러면 무조건 현종아야. 내 말에 토다는 새끼 저는 배반형이야. 배반형.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음은 무대뽀 정신에 대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딱 잡아 그냥. 무조건 딱 잡고 하는 말이 아이씨 씹새끼야. 이 팔은 네 살 아니야? 이러면서 또 존나 내리치는 거야. 무조건 이 팔 치울 때까지. 그럼 무대뽀 정신. 무대뽀. 네, 잘 들었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다시 실전에 들어가는데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또 망했습니다. 부하들에게도 손절당한 송강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출근하는 직장인들 사이 익숙한 인물이 눈에 띕니다. 인사 고과에 치명적으로 결국 깡패 생활은 청산하고 은행원이 됐네요. 그런데 이번에도 썩 평탄해 보이지 않습니다. 잦은 지각과 낮은 실적으로 상사에게 늘 깨지기만 하는데요. 아휴, 그래도 전직 깡패인데 폼이 전혀 안 납니다. 그럼 빠져나와봐. 못 빠져나오겠지? 그러다 그는 우연히 레슬링 체육관을 발견하고 여건부, 알밤까기, 기밀, 박치기, 청비덕, 당수, 장영철, 드롭킥. 야, 그때 정말 끝내줬습니다. 예? 언젠가 상사의 뚝배기를 깨버리겠다는 일념하에 레슬링을 시작합니다. 깡패 시절 깡은 어디 가고 운동 부족 몸뚱아리만 남았군요. 이건 한 번 걸리면 못 일어나는데? 뭘 못 일어나? 훈련이 영 못 믿어온 것 같기도 하지만 레슬링 데뷔전도 치릅니다. 뭐지, 이 시대를 앞서간 옷은? 그의 캐릭터는 다름 아닌 반치광. 온갖 도구를 이용해 반칙을 저지릅니다. 설마. 근데 이 컨셉이 제대로 먹혀집니다. 예, 그래도 이건 좀... 이건 살인 아니야? 다음은 최강 레슬러 유비와의 대결입니다. 조직의 따까리, 삼류 킬러, 갈굼당하는 직장인까지 여태 어깨 한번 당당히 펴고 살지 못했던 그는 반치광이 아닌 동경의 대상 울트라 타이거의 마스크를 쓰고 링 위에 오릅니다.
근데 이건 그냥 개싸움인데? 그렇게 장렬한 최후는 아니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된 송강호. 에이씨, 회사원도 못 해먹겠네 라고 생각한 송강호는 왜? 다시 깡패 됐구나. 너 죽은 박보이랑 사귀다가 작년 8월에 채였지. 맞아 안 맞아? 그 아니라 깡패 같은 형사가 됐네요. 과거 깡패 경력과 레슬러의 경험을 살려 형사가 됐지만 잡히지 않는 성폭행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때문에 눈 감았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식반도 안 오고 완전 지금 현장 보증 개판이야 지금. 에헤이 그 노인네 그 참. 현장에 애들 뛰어다니고 혼란하다 혼란해. 뭐야? 저기 범인 발자국 찍혀있는데? 아이 아저씨! 아니 뭐 씨발 뭐 바꿔 가라 씨발. 에이. 아이 새끼야 너 이거. 너무나 부실하고 안일한 수사에 제대로 된 증거 하나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존도 안 느껴. 이라이들 하고 있는 뭐 씨발 쿨 노트랭 꿀 발라나 지금 콧구멍 쳐박겠습니다. 쌍욕하는 솜씨는 여전히 수준급이네요. 여기 강간의 왕국이야? 그러다 송강호는 사건 현장 근처에서 의심스러운 인물을 발견하는데 내가 싸움 그렇게 못해서 어떡해 형사가. 아이고 알고 봤더니 서울에서 내려온 형사였습니다. 이제 이 형사와 함께 범인을 추적해야 하는데 이러고 있으니 수사가 되냐고. 마음만 급한 송강호는 증거 조작에 협박까지 일삼으며 저언픽한 용의자를 범인으로 프레이밍합니다. 이 향수기. 너 향수기 좋다고 맨날 따라다녔잖아. 향수기 예쁘지? 이쁘지. 향수기가 찡그렸구나. 그래 죽여버렸다 그지? 결국 수사는 기자들 앞에서 개쪽만 당하면 실패로 돌아가고 서울 형사에게로 수사의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이런 상황에 쫀심이 상하는 송강호는 괜히 시비도 걸어보지만 근데 니네 지금 싸울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그의 활약으로 드디어 그럴듯한 용의자를 찾아냅니다. 에잉, 생각보다 평범하게 생겼네. 하지만 그는 범행을 부인하고 집에 있었어요. 그 새끼를 죽도록 도둑을 패는 거야. 두 형사는 그를 범인으로 확신해 확실한 증거를 만들고자 미국으로까지 정익검사를 의뢰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진짜 깝깝하네요. 예전에 그라면 쥐잡듯 패서 자백이라도 받아냈겠지만 이제 다릅니다. 이 새끼 맞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 밥은 먹고 다니냐? 눈앞에서 직감이 외치는 범인을 풀어줘야 했던 송강호는 형사의 삶에 진한 현타를 느끼고 씨발놈아. 평범한 택시기사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딸 벌써 자는 거야? 이제 딸도 있으니 착하게 살겠지. 근데 자식 키우려니 돈이 여간 드는 게 아니라 갔다가 오늘 통금 전에 다시 서울로 와야 한다. 건수 하나 제대로 물었네. 얼마나 준다디? 10만 원. 10만 원? 솔깃한데? 저거 어떻게 뺏어올 수 없나? 저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벌써 갔어. 10만 원의 상도덕은 개나 줘버린 그는 이게 투게더. 렛츠고 광주. 그렇게 외국인 기자와 레츠고 광주 해버립니다. 그런데 광주로 가는 길목에 군인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노 광주. 나우 우리 고 서울. 그치 못 가지. 군인들이 저렇게 지키고 있는데. No Guangzhou, no money. 노마니? 헐, 저 기자 양반 딜 좀 할 줄 아네. 결국 배짱 좋게 구라 한번 쳐보기로 합니다. 먹혔어? 그런데 광주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거리는 군부 독재의 저항에 민주화를 외치는 시민들로 가득하고 군인들은 이를 무력으로 탄압합니다. 광주에서 하루를 보내며 상황이 심각함을 알게 되지만 집에 전화를 해야 하는데 집에 딸이 혼자 있습니다. 송강호는 혼자 있을 딸이 걱정되기 시작하고 정말 미안합니다. 서울로 먼저 돌아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광주 사람들이 계속 눈을 밟힌 그는 아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아빠 택시에 꼭 태워줘야 되는 손님인데 결국 다시 광주로 향합니다.
그리고 광주는 목숨을 걸고 시민들을 도운 송강호에겐 마지막 임무가 남아있습니다. 광주의 참상을 카메라에 담은 기자를 공항까지 무사히 데려다줘야 하죠. 서울 택시야? 아닙니다. 전남 택시입니다. 이 새끼가 대답 안 해? 너 전남 택시가 말투가 왜 그 모양이야? 하지만 이놈의 군인들이 또 길목을 막아섭니다. 둘 다 내리십시오. 일단 내리십시오. I don't understand. 뭐야, 왜요? 아, 보내줘. 뭐 기자도 아니고 서울 택시도 아닌데 뭐 어쩌게. 보내라고. 자 그렇게 기적적으로 탈출. 한 줄 알았는데 아 깜짝이야. 그런데 이때 광주의 택시 운전사들이 나타납니다. 조심해서 가셔. 그들의 희생으로 송강호와 기자는 무사히 광주를 떠납니다. 민주화 운동에 큰 깨달음을 얻은 송강호는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돈에 쪼들리며 힘들게 공부하다가 단골 식당에서 먹튀를 감행하기도 하지만 마침내 가난과 학력을 극복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내내 마음이 걸렸던 식당 아주머니도 찾아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옆에 아들이야? 와우! 아이고 아줌매. 고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는 그를 찾아와 아들이 구치소에 있다고 면회를 함께 가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면회를 안 시켜준단다. 내 좀 도와줘. 니 뺄게 없다. 경권 침해는 위법인 거 모릅니까? 역시 법절알. 진우야. 그런데 아들의 상태가 이상합니다. 학생들은 불온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산주의 혁명을 꾀하고 있다며 끔찍한 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송강호는 변호를 결심하지만 변호인 하겠습니다. 재판은 그저 정권의 꼭두각시인 판검사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일 뿐입니다. 빨갱이들 뭐하러 변호해? 뭘 웃어 이씨. 그럼에도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수사를 주도한 공안 형사를 신문하기도 하는데요. 예. 피의자들한테 영장 보여준 적 있습니까? 변호사라는 분이 법을 잘 모르시나 본데 국보법 사범들은 일반 사건과 다르게 취급합니다. 우리 변호사님 국보법 더 공부하고 오시면 그때 와가 다시 증언해도 되겠습니까? 아, 저 재수없는 놈 말하는 거 봐. 피의자가 국보법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공안 형사만 13년째입니다. 눈깔 돌리는 것만 봐도 국보법 사건인지 아닌지 알지? 뭐야, 지가 무당이야? 근거가 뭡니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판단합니다. 증인이 말하는 국가란 대체 뭡니까?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압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는 국민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그 후 송강호는 민주투사로 변모해 시위를 이끌다 재판에 회부되고 이때 수많은 변호사들이 그를 위해 나섭니다. 신용기. 예. 김유진. 예. 김대희. 깡패로, 형사로, 택시기사로, 그리고 변호사로 도합 105%의 인생을 살고 있는 송강호. 앞으로는 또 어떤 인생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신 좀 차리소 좀 제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아주 많지.